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키고 잠자고 있는 수익의 본능을 깨워드리는 속전속보입니다. 다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저는 방금 노릇하게 구운 베이컨에 계란 프라이를 곁들여 먹었는데 역시 한국 사람은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를 버틸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커피를 못 마시고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그 기분 아시죠? 아침 커피 한 잔을 거르면 저는 온종일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답답한 그 기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리플의 가격표를 보면서 문득 지금 우리 홀더들의 마음이 딱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호재는 쏟아지는데 차트는 미지근하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죠. 제 아들은 옆에서 아침부터 게임 아이템 안 나온다고 투덜대고 시장은 여전히 잠잠하기만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안개가 짙다는 건 곧 해가 뜨기 직전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은 단순히 희망 회로를 돌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일본 SBI 홀딩스의 공식 채권 발행 문건과 산티멘트의 역대급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미 의회에서 흘러나오는 법안 통과 임박, 신호까지 여러분의 막힌 속을 뚫어드릴 팩트 중심의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길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31조 달러라는 엄청난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우리가 평생 타는 택시 기본 요금을 수억 번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숫자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20점 초반대를 기록하며 극도의 공포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 FTX 사태나 코로나 대폭락 당시와 맞먹는 수준인데 사람들은 이제 코인파는 끝났다고 말하며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음이 지수가 25 미만일 때 매집을 시작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6개월 뒤 평균 80%를 상회했다는 데이터가 이를 증명합니다. 시장에 공포가 가득할 때 저는 오히려 지금이 세대 교체를 위한 거대한 청소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무서워서 도망갈 때 조용히 바구니를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웃는 법입니다. 마치 시장에 반짝 세일이 떴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게 문 앞에서 서성이고만 있는 꼴이죠. 지금의 가격 조정은 건강한 상승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과열된 시장을 시키고 당기차익 실현 물량을 걸러내는 이 과정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폭락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절호의 찬스로 보이시나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2017년에도 2021년에도 대폭락 직후에 믿기 힘든 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의 공포를 이겨내는 소수만이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소수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리플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일일 성공 트랜잭션 수, 즉 실제 네트워크 사용량이 전월 대비 40%나 급증하며 하루 250만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 2월 23일 기준 리플 가격은 약 1.4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40원대에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실제 네트워크 사용량은 폭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식당 앞에 줄은 엄청나게 길게 서 있는데 아직 음식 가격표가 안 올라서 겉보기에는 매출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과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 SBI 홀딩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SBI는 무려 1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9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자산 채권인 SBI 스타트 본드를 발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자 수익의 일부를 리플로 지급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거대 금융그룹이 왜 하필 리플을 선택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리플이 가진 실질적인 금융 도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 일본 금융계의 대부 기타오 요시타카 회장은 이미 XRP가 전 세계 결제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공언해왔고 그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채권 발행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전통 금융 시스템 안에 리플이 완전히 뿌리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수많은 투자자가 이 채권을 통해 자연스럽게 리플을 보유하게 되고 이는 강력한 수요의 뒷받침이 됩니다.
아시아 금융의 중심인 일본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곧 동남아시아와 유럽으로 번져 나갈 것입니다. 자, 리플의 유틸리티가 가격을 견인하는 시대가 드디어 열린 것입니다. 온체인 분석업체 산티멘트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리플 투자자들이 202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약 19억 3천만 달러라는 돈이 실효 손실로 기록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났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이제 팔 사람은 다 팔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전문 용어로 개미 털기가 끝물이라는 거죠. 자,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저렇게 대규모 손실이 확정된 이후에 리플 가격이 8개월 동안 114%나 급등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산티멘트는 이번 손절 규모가 역대급인 만큼 시장의 매도 압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던진 물량을 고래들이 조용히 삼키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진정한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리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숨 쉬는 분들 많으시죠? 자, 역설적으로 그분들이 시장을 떠날 때가 진짜 반등의 시작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마라톤에서 가장 힘든 오르막길을 막 통과한 시점과 같다고 할까요? 지금 이 고통의 구간을 견디고 계시는 여러분은 이미 상위 5%의 투자자입니다. 자, 시장은 가장 견디기 힘들 때 가장 큰 선물을 줍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팩트에 기반한 투자를 이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온체인 데이터는 고래들의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레이스의 주인공으로서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달릴 준비가 되셨나요? 잠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갈게요. 지금 시장이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 혼자서 끙끙 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인데 어쩌나 싶어. 밤잠 설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소통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 유튜브에서 다 하지 못한 실시간 속보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구독자분들께 일체 비용 없이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께 비싼 치킨 한 마리보다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매일 코피 터지게 분석 중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첫 번째 댓글을 보시면 제가 고정해 둔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 편하게 오셔서 다른 투자자분들과 정보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법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발언을 주목해 봅시다. 그는 지금 우리가 약세장에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이 하락장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인구 통계학적 분석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자금을 주무르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은 여전히 금이나 은 같은 전통 자산을 선호합니다. 자, 비트코인이나 리플 같은 디지털 자산은 아직 그들의 신뢰를 완전히 얻지 못했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자산의 흐름이 디지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정체 현상일 뿐입니다. 부의 대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고령층의 자산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젊은 세대로 넘어가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종이 통장을 고집하다가 이제는 스마트폰 뱅킹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말이죠.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정체기가 끝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자산 가치가 재편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스카라무치는 디지털 자산이 결국 전통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며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투자자들만이 막대한 부를 거머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리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동 열차의 1등석 티켓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정체 현상에 속아 티켓을 버리지 마세요. 머지않아 디지털 자산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씨, FTC 의장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지금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와 매우 흡사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당시 패치닷컴이라는 회사가 망했을 때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은 끝났다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인터넷 사용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시나요? 고작 3억 명 남짓이었고 그마저도 전화선을 연결해서 쓰는 느려터진 방식이었습니다. 자, 물건 하나 주문하려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올 정도로 시간이 걸렸죠. 자, 지금의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법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초기 단계입니다. 인프라가 구축되고 사지나 오지 기술이 나오면서 아마존이 탄생했듯 리플 역시 제도권의 법안이라는 엔진을 장착하면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지안카를로 전 의장은 규제기관들이 이제 막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10년은 지난 10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리플은 이미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적 검증을 끝냈습니다. 남은 것은 법적인 명확성 뿐입니다. 인프라가 갖춰진 상태에서 규제라는 빗장이 열리면 자금의 유입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은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활주로를 달리는 소음과 같습니다. 소음이 가장 크게 들리는 그 시점이 바로 하늘로 솟구치기 직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더욱 고무적인 소식은 리플의 명확성 법안, 즉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 4월 말쯤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최근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통과 확률을 80%에서 90%까지 상향 조정하며 4월 말 이전을 완료 시점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백악관과 주요 은행 그리고 리플과 코인베이스 같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비공개 회의를 지속하며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리플 관련 큰 행사인 XRP 커뮤니티 서밋이 열립니다. 이 행사에서 법안 통과 소식이 들려온다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것입니다. 마치 우리 동네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소문만 무성하다가 진짜로 착공식이 열리는 날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족쇄가 풀리는 순간 기관들의 자금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올 텐데 여러분은 그 파도를 탈 준비가 되셨나요? 기관들은 리플의 기술력은 믿지만 법적 리스크 때문에 투자를 주저해 왔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그들에게 그린라이트를 켜주는 일입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거대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를 신청할 명분도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전 세계 자본시장의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의 가격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추억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플의 미래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들은 비트코인이 25만 달러, 30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가면 리플은 가만히 와 있을까요? 과거 상승장에서 리플의 수익률은 비트코인을 압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 묵직한 이삿짐 트럭이라면 리플은 가속 페달을 밟으면 튀어나가는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숏 포지션을 잡은 세력들이 항복하고 롱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들어오기 시작하면 가격은 순식간에 정오점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은 엄청나겠죠. 아이스크림이 녹듯 자산이 녹아내리는 공포를 견뎌낸 사람만이 뜨거운 여름날에 시원한 빙수 같은 수익을 맛볼 수 있는 법입니다. 리플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이제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혈관 역할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자금의 양이 늘어날수록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폭발적인 가속도를 낼 준비가 된 이 스포츠카에 몸을 싣고 계신 여러분 핸들을 꽉 잡으세요. 곧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의 흔들림은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한 세력들의 몸짓일 뿐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과 리플의 연관성도 빼놓을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최근 머스크는 엑스머니라는 결제 플랫폼이 내부 테스트 중이며 곧 전 세계에 출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미국 내 40개 이상의 주에서 송금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비자와의 파트너십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머스크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결제 시스템을 꿈꾸고 있으며 그 시스템의 심장 역할을 할 코인이 무엇이 될지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껌값보다 싼 리플이나 스텔라가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X의 파트너사인 크로스 리버뱅크가 이미 리플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협력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X에 반해서 리플로 결제가 가능해진다면 그건 전 세계 수억 명의 결제 수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송금하듯 전 세계 어디든 리플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머스크의 행보는 항상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리플과의 결합은 그가 꿈꾸는 화성 경제와 지구 경제의 연결 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루한 시간은 사실 황금기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유명 투자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인생의 스위트 스팟의 공을 맞추기 위해 자세를 교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골프를 칠 때 힘만 준다고 공이 쫙 멀리 가나요? 정확한 타이밍과 위치가 중요하죠. 지금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그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이 시장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이제 기술적인 결함은 거의 사라졌고 제도적 장치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퍼즐인 클래리티 법안이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에는 평생 만져보지 못한 숫자가 찍힐지도 모릅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그동안의 기다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지금의 지루함은 승리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와 눈부신 햇살을 맞이하는 그 순간의 짜릿함은 오직 끝까지 버틴 사람만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저와 함께 완주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어떠셨나요? 리플의 네트워크, 사용량 급증부터 일본의 채권 발행, 그리고 곧 다가올 법안 통과 가능성까지 이 모든 신호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시대가 머지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친 파도 속에서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소통방에 오시면 리플의 실시간 가격 변동 대응법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온 뉴스들이 내 지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댓글창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방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리플은 지금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표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 돈 아껴서 리플 한 개라도 더 모으는 게 미래의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마 되겠어? 하는 의심이 진작할 걸 하는 후회로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19억 달러의 손절이 일어난 지금이 바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시기이며 우리는 그들의 등에 올라타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 소통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저 디지털 자산 가이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내일은 더 희망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